안녕, 송쌤입니다. 유리수란 무엇인가? 유리수라는 단어가 익숙하죠? 우리는 중학교 1학년 때 유리수의 혼합계산이라는 걸 통해서 뭐 정수가 있고 정수가 아닌 유리수가 있고 뭐 그런 식으로 하면서 유리수라는 단어를 많이 접했습니다. 근데 유리수가 뭐니? 라고 딱 물어봤을 때 제대로 대답할 수 있는 친구는 별 몇 명 안 돼요. 그렇죠? 우리는 이제 오늘 똑바로 배우고 정확하게 대답을 할 수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참고로 유리수가 뭐니? 라고 얘기를 하면 그 안에는 정수도 있고요. 정수가 아닌 유리수도 있고요. 뭐 가령 예를 들면 2라는 자연수, 0이라는 정수, 마이너스 3이라는 정수가 있고요. 2분의 3이나 0.7처럼 분수소수로도 나타낼 수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 얘기는 틀린 얘기입니다. 틀린 얘기라고? 오케이? 유리수라는 거는 뭐 이런 숫자들이 있는 거예요 라고 말을 하면 틀린다고. 왜냐하면 인간이란 것은 무엇이냐? 인간이 뭐니? 라고 물어봤을 때 우리 반 아이들, 나와 우리 가족, 그리고 내 친구들 이름을 다 대면서 한 30명 정도 되겠지, 이름을 다 대면. 이런 것들이 인간이에요 라고 얘기를 하면 틀리죠. 그쵸? 그 30명이 70억 인구, 80억 인구를 다 대표하는 건 아니잖아. 그치? 인간이라는 분류 안에 몇 명의 예를 들면서 이런 경우가 인간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틀린 거예요, 그거는. 그치? 인간이란 이런 거예요 라고 정확하게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거고. 자, 인간이 뭔지는 알아서 찾아보시고. 자, 그러니까 가령 예를 들어서 유리수가 뭐니? 라고 얘기했을 때 2도 유리수고요. 2분의 3도 유리수고요. 0.7도 유리수예요. 라고 얘기를 하면 이건 뚱딴지 대답이 되는 겁니다. 오케이? 예를 몇 개 들었다고 해서 유리수를 정확하게 설명한 건 아니지. 자, 이걸 이제 두 글자로 정의라고 하는데, 정의. 그 슈퍼맨의 정의, 배트맨의 정의, 거기서 말하는 정의는 단어가 틀려. 거기서는 저스티스, 정의인 거고,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정의는 뜻을 정하다, 뜻을 약속하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define, 그치? 무엇인가 뜻을 이제 정의하다 뭐 그런 건데, 그래서 유리수란 무엇이냐라고 물어봤을 때 우리는 유리수란 분수꼴로 나타낼 수 있는 수다라고 대답을 하면 한 50점 정도 맞았다고 볼 수 있고요. 우리는 수학이죠. 수와 수식. 숫자와 식을 다루는 학문입니다. 수식, 그지? 그러니까 수식으로 말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지. 국어처럼 분수꼴로 나타낼 수 있는 수보다는 수식으로. b분의 a, 그지? 그래서 a, b 둘 다 정수고요. 당연히 분모는 0이 될 수가 없고요. 이렇게 얘기를 해야 올바른 대답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말을 하면 그 안에는 1도 들어갈 수 있고 2분의 3도 들어갈 수 있고 0.7도 들어갈 수 있고 마이너스 4분의 7도 들어갈 수 있고 다 들어갈 수 있거든. 이게 바로 정의죠. 뜻을 정한다. 정의는 이해하고 암기해야 됩니다. 나중에 누군가 너한테 유리수가 뭐니? 라고 말을 하면 물어보면, 그지? 유리수가 뭐야? 라고 물어보면 0.1초 만에 b분의 a, a, b 모두 정수고요. 분모는 뭐 0이 될 수 없고요. 이렇게 대답을 하면 만점인 거죠. 앞으로 우리는 유리수가 뭐니? 라고 물어보면 이렇게 수식으로 대답할 수 있어야 되겠다. 그리고 선생님이 이제 오른쪽에도 좀 적어놨는데 이거 뭐냐면 그 왼쪽에 있는 요거는 중학생 때 배우는 거고요. 고등학생이 되면 단어가 하나가 추가가 돼요. 여기는 이제 고등학생 때 배우는 건데 고등학생이 되면 서로소인이라는 단어가 들어갑니다. 서로소인, 두 정수 뭐 이런 식으로. 그쵸? 서로소인 두 정수다. 요 서로소인이라는 것은 말이지 나중에 무리수라는 걸 중학생 때 배워. 얘가 유리수가 아님을 증명할 때 이 힌트, 요 아주 중요한 키포인트, 서로소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근데 지금 이제 중학생들은 그런 증명 같은 거를 안 하기 때문에 서로소라는 단어는 빼고 그냥 정수라고만 이렇게 배웁니다. 근데 그냥 뭐 우리 수공 친구들은 그냥 처음 배울 때부터 서로소라는 단어까지 껴서 외우면 고등학생 때 고칠 필요가 없겠지. 요걸로 그냥 외워주면 더 좋겠고요. 서로소라를 빼먹더라도 b분의 a, b는 정수, 분모는 당연히 0이 될 수 없고 이렇게 자동반사로 그냥 튀어나올 수 있게끔 반드시 외우세요. 시험에 이 정의를 묻고 안 묻고 점수가 나오고 안 나오고를 떠나서
정의는 새로운 정의가 나올 때마다 이해하고 외우는 것이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자, 그럼 이제 한번 볼까? 일단 1이라는 것은 왜 유리수니? 라고 물어보면 원래 유리수인데요?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고. 어?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고. 1은 자연수잖아요. 자연수는 유리수인데? 이렇게 말을 하면 안 된다고. 오케이? 그건 정확하게 의미를 모르는 거고. 1이 왜 유리수니? 1이 왜 유리수니? 라고 물어보면 너는 이렇게 대답을 해야 돼. 야, 유리수라는 건 정수분의 정수야. 그러니까 1은 1분의 1, 정수분의 정수로 나타낼 수 있어. 아니면 2분의 2, 이것도 정수분의 정수야. 아니면 1억분의 1억, 이것도 정수분의 정수야. 1은 정수분의 정수로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유리수야. 이렇게 말하는 게 유리수를 제대로 공부하는 사람의 대답인 거죠. 0도 마찬가지죠. 0이 왜 유리수니? 라고 물어보면 야, 0은 원래 유리수야. 아니라고. 그렇게 대답하면 안 된다고. 그거는 그냥 밀어붙이는 거지. 그냥 막무가내로 우기는 거고. 그거는 0이 왜 유리수야? 라고 물어보면 야, 0은 1분의 0이라고 쓸 수 있어. 2분의 0이라고 할 수도 있고 1억분의 0이라고도 할 수 있다? 정수분의 정수야. 그래서 0은 유리수야. 이렇게 말을 하는 게 올바른 대답인 거죠. 마이너스 2분의 3은 어때요? 마이너스 2분의 3은 정수분의 정수로 마이너스 10분의 23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마이너스를 위에 붙일 수도 있지. 10분의 마이너스 23이라고 할 수도 있죠. 물론 이거를 2로 통분을 해서 2랜다. 저기 20으로 해서 20분의 마이너스 46으로 해서 상관없고요. 어쨌든 간에 정수분의 정수의 모습으로 표현할 수 있죠. 그래서 유리수인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2.3분의 5. 선생님, 그럼 얘는 얘는 유리수가 아니네요? 아닙니다. 유리수예요. 얘도 유리수입니다. 선생님, 2.3이 정수가 아닌데? 우리는 분모 분자에 똑같은 숫자 10을 곱할 수 있죠. 분모에도 10을 곱하고 분자에도 10을 곱하면 23분의 50이죠. 같은 숫자죠, 이게. 그치? 그래서 어때? 그래서 정수분의 정수의 꼴로 표현할 수가 있죠. 그쵸? 그래서 얘도 유리수입니다. 이렇게 어떤 숫자를 보고 유리수인 이유가 뭐냐라고 물어보면 정수분의 정수이기 때문에 정수분의 정수꼴로 나타낼 수 있어서 그래서 유리수입니다. 라고 말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번분수를 이제 배운 친구들 같은 경우는 이런 거. 이것도 번분수 어떻게 계산하니? 뭐 번분수 계산하는 경우는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렇게 곱해서 3, 3은 9, 그다음에 2, 5, 10 이렇게 쓰는 방법도 있고요. 아니면 요 3과 요 5의 최소 공배수인 15를 각각 곱해줘서 그럼 그것도 결과가 9분의 10이죠. 그렇죠? 어떤 방식으로 계산을 했든 어쨌든 얘를 보기 좋게 이쁘게 정리를 하면 9분의 10 정수분의 정수의 꼴로 나타낼 수가 있죠. 그쵸? 정수분의 정수로 변환이 가능하단 말이야. 그래서 얘는 유리수가 맞습니다. 오케이? 4분의 9 너무 당연하죠. 4분의 9도 정수분의 정수니까 당연히 유리수죠. 그래서 여기에 얘네들은 전부 다 유리수가 맞습니다. 유리수가 맞은 이유가 뭐라고? 유리수인 근거가 뭐라고? 정수분의 정수로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오케이? 근데 너희가 알고 있는 숫자 중에서 유리수가 아닌 게 있어. 이미 배웠어. 초등학생 때. 뭘 배웠냐면 원주율을 배웠죠. 원주율. 원주율이 뭐니? 원주율을 숫자로 나타내면 3.141592 하면서 땡땡땡 그 뒤에 숫자가 계속 나와요. 근데 뭔 규칙이 없어. 반복 패턴도 없고 그냥 막 숫자가 나와 이게. 그죠? 자, 얘는 분수로 못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정수분의 정수를 못 나타내요. 이게 안 돼. 3.14, 159 어쩌고 저쩌고 하는 거는. 그래서 이게 뒤가 너무 지저분하니까 뭐 문제집에서 풀 때 야 3.14라고 하자. 그냥 3.14 원주율 3.14로 계산해. 그래가지고 니들이 초등학생 때 3.14 곱하는 걸 겁나 많이 했을 것이요. 조금 친절한 문제, 친절이라고 하긴 좀 그렇고 그냥 좀 단순화해서 좀 해주는 문제는 야 원주율 그냥 3이라고 쳐. 그래서 3을 열심히 곱하는 계산을 많이 했을 것이야. 그치?
우리는 분수라는 좋은 것을 냅두고 왜 원주율을 3.14나 3으로 그냥 퉁치고 계산했을까? 왜냐하면 분수를 못 나타내거든. 정수분의 정수. 그치? 뭐 4분의 9라는 둥. 그치? 뭐 2분의 3이라는 둥. 이렇게 이쁘게 못 나타내요. 그래서 대충 퉁친 거야. 그냥 3.14라고 하자. 뭐 3.1이라고 하자. 3이라고 하자. 대충 그렇게 계산해봐. 이렇게 했던 거지. 그러다가 중학생이 되니까 그게 좀 불편해졌죠. 야, 3.14, 159,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쭉 나가는 숫자가 있는데, 야, 그거를 그냥 3.14나 3으로 대충 퉁치고 계산하면 오차가 생기지 않을까? 그치? 분명 정확한 계산과는 좀 다른 답이 나올 거 아니야. 불편해졌겠지. 마음이 불편해진 거야. 그래서 중1 때 어떻게 하니? 중1 때. 야, 이거를 그냥 우리가 파이라고 하자. 그래서 중학교 1학년 때부터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치? 원의 둘레. 원래 원의 둘레는 2파이 r. 그치? 원의 넓이는 파이 r의 제곱. 여기에 있는 이 파이에 요 파이가 3.14, 159, 어쩌고저쩌고 이 지저분한 숫자가 들어가 있는 거죠. 그죠? 왜 굳이 파이라는 표현을 빌렸을까요? 정수분의 정수로 나타낼 수 없기 때문에. 이게 됐으면 분수로 표현했겠지? 안 되니까 그냥 파이 같은 걸로 이렇게 대충 때려 넣은 거란 말이야. 이해됐나요? 파이는 너희들이 지금까지 배운 그 모든 수들 중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유리수가 아닌 숫자입니다. 왜? 정수분의 정수로 나타낼 수가 없기 때문에. 오케이? 그러니까 4분의 파이, 이것도 이제 중1 때 많이 계산했죠. 뭐 작년에 원의 둘레를 구해라, 원의 넓이를 구해라, 그러면 뭐 4분의 파이, 뭐 3분의 파이 이런 거 많이 나왔잖아, 정답에서. 그지? 이거 유리수 아니야. 왜냐면 파이 자체가 유리수가 아니거든. 이해됐나요? 파이 자체가 유리수가 아니야. 얘가 유리수가 아니기 때문에, 그치? 이걸 정수분의 정수로 나타낼 수가 없어서 파이라는 이런 기호를 만들어서 갖다 쓴 거기 때문에 요걸 다시 4로 나눈다고 해서 요게 다시 정수분의 정수가 되지 않거든. 그래서 4분의 파이는 이것도 유리수가 아닙니다. 정수분의 정수를 못 나타내요. 그리고 중학교 3학년이 되면 그럼 뭐 루트 2라는 둥, 루트 3이라는 둥 뭐 이런 걸 배울 거야. 얘네들도 정수분의 정수가 안 돼. 그래서 얘네들도 유리수가 아니야. 오케이? 그래서 얘네들은 유리수가 아닌 애들. 얘네들은 유의 반대말로 무리수라고 합니다. 유리수의 유는 있을 유자고 무는 없을 무자거든. 그래서 이제 반대말로 생각하면 되는데 유리수가 아닌 실수를 무리수라고 한다. 뭐 이런 그냥 뭐 상식적으로 요런 거는 이제 중3 때 배울 거다. 요 정도만. 됐죠? 자, 이번 시간에 선생님이 강조하고 싶었던 게 뭐냐면 수학을 너무 국어스럽게 공부하는 친구들이 많고요. 그렇지? 유리수란 단어가 나왔으면 이게 정확하게 뭘 나타내는 것인지 그 정의, 약속, 뜻 이것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그 다음 당연히 외워야죠. 그렇죠? 그래서 유리수가 뭐예요? 라고 물어보면 정확하게 이렇게 대답할 수 있는 거야. B분의 A, A, B는 정수. 그래서 정수분의 정수꼴로 나타낼 수 있는 거고요. 참고로 뭐 분모가 0이면 안 되는 건 이건 뭐 너무 당연한 상식인 거고. 그치? 자, 그래서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하는데 선생님이 유리수가 뭐니라고 물어보면 줄줄줄줄 말할 수 있어야 되고 이걸 쓸 수 있어야 돼, 손으로. 오케이? 유리수란 B분의 A, A, B 모두 정수인 거고요. 당연히 분모는 0이 되면 안 되고요. 라고 이렇게 한 줄로 딱 간단하게 쓸 수 있어야 그래야 유리수라는 걸 제대로 이해했고 제대로 공부를 했구나. 꼭 외우세요.